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중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2019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서비스 개선 계획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공립 유치원 확충 그리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과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이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그 세부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80개 학급이 이제 신증설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유치원이 주로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면 이제 돌봄이 끝나서 오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1차적으로 5시까지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5시까지 이제 유치원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원거리에 멀리서 다니는 원아들을 위해서 이제 통학버스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이렇게 국공립 유치원이 증설된다는 계획이 부모들한테는 일단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수요에 맞추기는 좀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까?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취원율을 국공립 유치원의 40%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네. OECD 평균 그 취원율을 보면 한 6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에 비하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이 여전히 이제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약속했던 것은 좀 더 당겨서 2021년까지 취원율 40%까지 목표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증설에 따른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치원은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단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한 개 원을 신설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드는 거고요. 근데 병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 예산도 있고 운영비나 또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뭐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10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교부금에서 5천억 원 정도를 이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놨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교부금을 통해서 내년도에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산에 크게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서두에 돌봄 시간 확충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5시까지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6시, 7시 정도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한 7시 정도까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는지를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학교가 이제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5시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제 방과 후 활동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만 5시 이후에 전면적으로 다 시간을 늘리기에는 현장에 좀 준비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은 5시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시나 8시까지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해서 수요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저희가 그 방안들은 지금 이미 시도교육청하고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조금 내년 3월 당장은 아니지만 빠르면 9월 아니면 늦어도 2020년부터는 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저녁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네. 네,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유치원들이 이 폐원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 일방적인 폐원으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떤 해결 방안으로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지금 이제 불안하시고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지금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폐원 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제 모집 중단을 하는 유치원이 있는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각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그 현장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원단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 지도를 하든가 또 실제로 폐원 이유가 되지 않는데 이제 좀 불법적으로 폐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네. 학부모님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절차들을 설명하고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불이익도 좀 설명을 하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폐원하겠다고 했다가 행정 지도로 또 입장을 바꾼 유치원들도 예.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만약에 설령 여기가 문을 닫더라도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다른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 지원단이 인근의 이제 사립 유치원까지를 포함한 또 불가피하면 어린이집까지를 포함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을 임대해서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시일에 그 지역에 다른 대안적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지역은 특별히 위기 관리라고 해서요. 저희가 매일매일 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유치원 비리 적발된 그 이후부터잖아요.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국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유치원 3법 이게 좀 통과돼야 할 텐데 뭐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은 또 돌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듣기로 예. 오후 2시에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제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네. 국회에서도 이제 이 유아 3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신속하게 이게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지연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나 특별히 또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 내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행령과 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회계 시스템인 이제 에듀파인 국가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으로 의무화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분명하게 있지만 예. 시행령이나 규칙만으로는 그렇게 이제 강제적인 조항들, 처벌 조항들 이런 것들이 좀 의무화의 강제성이 조치들이 좀 좀 없죠. 이제 떨어지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겠다. 위법사항 발견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유총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것 같고 예.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조사 결과를 저희는 이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유총에서 계속 대화 요청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화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유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마치 사립유치원의 모든 그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혹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예. 알기로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거나 또 내부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입장으로 모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고 회계 투명성이나 또 이제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회계는 반드시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소 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인력 지원이나 이런 그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이제 근데 비대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마치 전체 사립 유치원의 입장인 것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저희 교육부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유치원은 학교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계의 투명성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저희는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유총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태도의 표명이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은 특히 급식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냈을 때 정말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또 안전하게 급식도 잘 먹고 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유아 교육 시절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통한 성장의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국공립 유치원이 아무리 빨리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그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원아들 전체가 다 100% 이제 취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한 60%는 거길 또 다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의 격차 없이 동일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의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어디 유치원을 다니든 아이들이 그런 차별이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워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